이 작은 봉지 하나가 한 소방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호주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브라운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외곽 소방서에서 15년 차 수석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험난한 산불 시즌을 겪어온 베테랑이지만 지난 시즌처럼 이것이 저와 제 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신임 소방관 제이슨 박이 우리 소방서에 발령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시즌이 시작되기 한 달 전 흐린 3월의 어느 월요일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키 큰 체격의 호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계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유의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죠. 첫인상부터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신입 소방관들은 긴장해서 말도 조심하는데 제이슨은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모두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배낭에서 작은 빨간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맥심 믹스커피. 처음 보는 상자 안에는 작은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이슨은 그것을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커피라며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호주 소방관들에게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강한 에스프레소나 시원한 아이스 커피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죠. 그런데 이 작은 봉지에서 나온 갈색 가루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팀의 분위기를 위해 한 봉지를 받아들고 물을 붓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이슨이 곧 다가올 산불 시즌 내내 저희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낯선 신입 소방관이 가져온 이상한 커피일 뿐이었으니까요. 뜨거운 물을 붓자 갑자기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호주에서는 보통 커피에 설탕이나 우유를 따로 넣는데 이건 이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한 모금 마시고 나서도 표정을 관리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 느낀 달콤함과 고소함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다만 그걸 인정하긴 싫었습니다. 특히 다른 소방관들 앞에서는요. 그날 이후로 제이슨은 매일 아침 소방서에 도착하면 직접 모두를 위해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시다가 맛이 괜찮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이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매일 새로운 봉지를 꺼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곤 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 평화로운 일상은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상청에서는 이미 다가오는 여름이 역대급 무더위와 건조함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역대급 산불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이슨이 와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대형 산불에 대한 출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블루 마운틴 지역에서 작은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보고였죠. 하지만 강한 바람과 40도가 넘는 기온은 이미 작은 불씨가 곧 대형 참사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챙기는 동안 제이슨이 자신의 락커에서 무언가를 꺼내 배낭에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믹스커피 상자였어요. 그때는 그 작은 상자가 앞으로 다가올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발하기 직전 제이슨이 제게 다가와 작은 봉지 몇 개를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주머니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단지 맛있는 커피 한 잔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블루 마운틴으로 향하는 소방차 안에서 저희 팀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보고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관목 화재로 보고되었던 것이 이미 수 헥타르 규모의 산불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15년 소방 경력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고 열기는 소방복을 입고 있어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저희는 곧바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12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끊임없이 불과 싸우며 땀에 흠뻑 젖었고
목은 건조해져 갔습니다. 마실 물은 있었지만 갈증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에너지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팀은 임시 베이스 캠프로 모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태라 커피 머신은 작동하지 않았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조용히 배낭에서 빨간 상자를 꺼냈습니다. 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기 주전자 대신 캠프 스톱으로 물을 끓이고 제이슨은 팀원 모두에게 믹스커피를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피로와 갈증에 지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첫 모금을 마신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커피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했어요. 피로에 지친 눈빛들이 조금씩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팀의 베테랑 스콧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산불과 싸우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주머니에는 작은 믹스커피 봉지가 몇 개씩 들어 있었어요. 믹스커피가 우리 팀의 비밀 무기가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겼고 지원팀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넘겨 현장에서 지내야 했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 36시간째,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눈은 연기와 피로로 따갑고 근육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이슨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잭, 이거 마셔봐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번엔 천천히요. 손에 쥐어진 컵에서는 익숙한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믹스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 전체에 이상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커피, 설탕, 크림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조합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다고 해요. 필요할 때 마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요. 놀랍게도 몇 분 안에 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카페인 효과라기보다는 달콤함과 따뜻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고마워, 제이슨.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제 말에 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믹스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커피를 마신 대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겁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소방관들의 주머니에는 작은 믹스커피 봉지가 몇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던 린다조차 챙겼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봉지 커피라고 무시했던 그것이 이제는 팀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여분의 봉지를 여러 개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더 많이 가져왔어요. 한국에 사는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산불 현장으로 다시 출동할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봉지가 단순한 커피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단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은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더 큰 위기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산불 진화 일주일째, 믹스커피의 소문은 우리 팀을 넘어 베이스캠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소방대원들이 쉬는 시간마다 슬쩍 다가와 물었어요. 그 마법의 커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묻더니 곧 노골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의 작은 빨간 상자는 어느새 제이슨의 매직 박스라는 별명을 얻었고 팀의 라커룸에서는 일종의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출동 전 모두가 모여 믹스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이제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출동 못해.
스콧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공감했어요. 12시간 연속 근무 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이 달콤한 음료는 이제 소방장비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물병 옆 주머니에는 항상 세 봉지의 믹스커피가 들어있었어요. 피로가 극에 달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면 따뜻한 물에 믹스커피 한 봉지를 풀어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매번 효과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이슨에게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건지 물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카페인, 설탕, 그리고 크림의 조합이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설명은 의외로 철학적이었습니다. 믹스커피가 주는 것은 단순한 각성 효과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잠시 찾는 평화와 의식이었던 거죠. 베이스 캠프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던 다른 팀 소방관들이 이제는 우리 팀의 휴식 공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동일한 위험을 마주하고 같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연대감이 커피 한 잔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밤 근무자들에게 믹스커피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감시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어요. 제이슨은 자신의 봉지를 모두 나눠주고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급히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대형 박스가 도착할 거예요. 제이슨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에 베이스 캠프 전체가 환호했어요.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지만 우리의 사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장비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위안과 연결감을 주는 무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믹스커피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산불 캠프의 비밀 무기. 그것은 바로 작은 빨간 봉지 속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산불 발생 10일째,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방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죠. 아침 브리핑에서 날씨 예보가 나왔을 때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그날 우리 팀은 산불의 서쪽 경계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출발 전 모두가 모여 믹스커피 한 잔씩을 나눠 마셨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의식이 된 출동 전 의식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연기가 짙게 깔려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았고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오후 3시경 무전기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팀에게 즉시 철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우리 방향으로 급속히 몰고 오기 시작했고 철수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팀 6명은 불길에 둘러싸여 고립되었습니다.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했고 산소 마스크의 공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개울가로 이동해 최대한 화염을 피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열기는 소방복을 통과할 정도로 강했고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무전 내용을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올 때까지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라고요. 극도의 탈진과 열기,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팀원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이미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스콧은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력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이슨이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믹스커피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남은 물은 얼마 없었지만 그는 작은 휴대용 버너로 물을 데워 믹스커피 6잔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시는 따뜻한 믹스커피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뜨거운 컵을 손에 쥐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 믹스커피는 우리에게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끈이자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컵을 손에 쥐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믹스커피가 마법처럼 우리를 구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준 짧은 위안과 에너지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 전략을 계속 모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방향을 바꾼 바람 덕분에 잠시 열린 틈을 통해 우리는 기적적으로 안전지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기적적으로 불길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전체 소방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우리를 다른 소방관들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어요. 의료진의 간단한 검진 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 위험했던 순간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의 소방관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소방복 주머니에서 빈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것 덕분이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지만 우리 팀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소방서 책임자인 마이크 국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믹스커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카페인 효과를 넘어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팀워크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또한 어떤 조건에서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실용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 국장이 전체 소방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형 종이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가혹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사기와 에너지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믹스커피를 소방서 휴게실과 베이스캠프 보급품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장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종이백에서 믹스커피 박스를 꺼냈습니다. 시드니 한인마트에서 구매해온 것이었죠. 그 순간 누군가 외쳤습니다. 진짜 커피는 맥심이야. 이 말은 순식간에 우리 소방대의 비공식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게 일어났습니다. 처음 제이슨의 믹스커피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이죠. 다른 소방서에서도 믹스커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팀들이 늘어났어요.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식 지침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믹스커피는 어느새 호주 소방관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작은 선물이 이제는 소방 문화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저 한때 믹스커피를 무시했던 잭 브라운이 서 있었습니다. 산불은 결국 2주가 더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총 15만 헥타르의 숲이 불에 타고 수십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죠. 산불이 완전히 진압된 후 우리 소방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임시 대피소에는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소방서 내부 회의에서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피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커피 모닝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식료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들이 직접 믹스커피를 타주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 국장은 즉시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고 다음 날 아침 우리 팀은 대형 물통과 전기포트 그리고 수백 개의 믹스커피 봉지를 들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보통 에스프레소나 라떼 같은 커피가 일반적이라 작은 봉지에서 나오는 인스턴트 커피는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첫 모금 후 그들의 반응은 우리 소방관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네요. 믹스커피의 달콤함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와 주민들 사이의 대화의 다리를 놓았다는 점이에요. 소방관들이 직접 커피를 타주며 산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 커피 모닝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우리 팀의 몇몇 소방관들이 번갈아가며 대피소를 방문했어요. 주민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점차 대피소의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한 주가 지날 무렵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믹스커피 서클을 형성했습니다. 그들끼리도 서로 커피를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갔어요. 머물 집을 잃은 이웃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산불로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잃은 그들이었죠. 이 커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 이걸 마시며 당신들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를 버틸 희망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로였고 절망 속에서도 일상을 찾아가는 작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산불 시즌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희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사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산불 진압에 참여한 모든 소방대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국장은 소방서 앞마당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념품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소방서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과 함께 들어있는 빨간 박스의 믹스커피였으니까요. 이번 산불 시즌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이크 국장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용기, 주민들의 협력, 그리고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준 이 작은 커피 봉지까지.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소방서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여러 개의 전기포트와 수백 개의 믹스커피 봉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커피를 꺼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이제 믹스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의 날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산불로 집을 잃었던 가족들이 재건축을 마치고 새 집에 입주하던 날이었습니다. 소방서는 작은 입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믹스커피 세트였습니다. 대피소에서 시작된 믹스커피 모닝의 추억을 새 집에서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중 한 가족이 보내온 감사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로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최악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이슨이 가져온 작은 변화는 이제 크고 작은 형태로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차고에도 믹스커피 상자를 항상 비축해두게 되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들러 커피 한 잔 하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산불 시즌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제이슨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여러 종류의 한국 전통차와 함께 대량의 믹스커피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친구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했더니 가장 좋은 브랜드를 골라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한 봉지 커피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킨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진짜 커피는 맥심이야. 작은 봉지가 만든 큰 변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단순한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작은 선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